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당잠사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과연 주인공은 엔비디아였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좀 조정이 나온 국채 금리였을까요?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아름답게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힘이 없던 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스닥과 S&P 500이 시원하게 1% 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걸까요? 장중 내내 테크주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 장기 국채금리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2년물까지도 5%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국채금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았던 것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좀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8월에 합성 PMI가 발표가 됐는데 50.4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밑돌게 나왔습니다. 물론 S&P에서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특징주에서 보시면 나이키와 함께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맞물리면서 다시금 앞으로의 금리 인상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연준의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래도 금리 인상 좀 멈추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시장 반등 시원하게 가져가는데 도움은 됐습니다.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 발표 각각 내놨는데요. 시외 8%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한 5% 정도로 엔비디아는 조금은 상승폭은 조정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여전히 $500 선 돌파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시간 외에서 3%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실적 잘 나와준 데에 대해서 안도감 그리고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그날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아주 반짝반짝 초록불 켜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엔비디아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반도체 종목들 각자의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 상승폭도 괜찮게 나와줬습니다. 인텔은 VM웨어 인수권과 관련해서 여전히 좋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AMD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오늘은 더욱더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BM3 물량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물량을 일임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애플은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비중이 최저로 내려가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만 상승폭은 2% 넘게 가져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2%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만 좋을 것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3분기 매출은 $160억 예상치를 내놨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126억 선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우리도 잘할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잘 나갈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엔비디아가 내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2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세도 정말 놀라운데 이만큼의 영업이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태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게 된다면 엔비디아가 앞으로의 명실상부 주도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게임 같은 상세한 부분들의 실적을 살펴봐도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젠슨 왕 CEO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거기에는 엔비디아가 그 새로운 컴퓨팅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발언이었겠죠. 국내 반도체주들은 어떤 흐름 나타내게 될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낙수 효과가 국내 반도체주의 훈풍까지도 이끌고 올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 AI 관련주들 리스트 보고 계십니다. 아이크래프트부터 두산까지 각각의 종목들
기업들 오늘 상승 탄력 크게 받아줄 수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 이벤트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HBM3 관련주들도 리스트 보고 계십니다. HBM3 관련주 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흐름 대표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중소형주 종목들까지 그 움풍 깃드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안심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되는데 26일까지 이어지고 파월 의장의 입에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일정은 금요일 일정입니다. 이번에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을 파월 의장이 과연 내놓을 것이냐, 그리고 이전에 잭슨홀 미팅 전해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증시가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발언을 내놓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노동시장은 얼마나 타이트한지 지표로 오늘 밤에 나올 예정이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앞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매파로 알고 있는 제임스 볼라드 연은 총재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과장이 돼 있고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 시대 회귀는 힘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함께 내놨는데 이것이 이전에 본인의 성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자진을 하는 이야기일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 간밤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안심하기에는 이른 일정들이 또 이번 주에 꽉꽉 들어차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안심하고 싶은데 네. 아직 확인해야 할 변수 아주 큰 게 남아있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맷집이 단련된 측면도 있습니다. 아마 파월 의장이 안 좋은 얘기 할 텐데 라는 게 지금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물꼬를 잘 터졌어요. 네. 내용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엔비디아에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엔비디아겠지만 우리 시장의 영향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안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 엔비디아와 상관계수를 보시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0.9, SK하이닉스와는 0.93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이 두 종목은 반도체 투톱으로 코스피를 크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엔비디아가 무엇을 증명했는가? 겠죠. 명확한 글로벌 성장 트렌드, AI 투자를 증명했습니다. 이 AI 투자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명확한 방향성은 AI 사이클의 힘인데 AI 산업이 굉장히 강하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AI 반도체 실체화, 실제 수요가 잡히는구나를 이번에 입증시켜줬습니다. 앞서서 이제 보셨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입이 떡 벌어지게 정말 잘 나왔지만 더 입이 크게 벌어질 만한 내용이 바로 가이던스였습니다. 앞으로 매출 170% 증가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달릴 거라고 다 추측을 했습니다. 한 시속 140km로 달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증명한 가이던스는 220km로 달리는 급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AI 산업이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의 기억하십니까?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중에 사이버 포뮬러가 있는데 뭐 제로 영역에 들어간 그런 수준입니다. 자, AI라는 게 반도체 칩은 GPU인데 GPU에서 연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방대하다 보니 그 옆에 붙어있는 메모리 주머니, 메모리 반도체 D램이 성능이 또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이 데이터들을 꺼내올 수 있고 저장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는 D램 반도체가 HBM, 우리나라는 거의 여기에 집중이 돼 있죠. 자, 오고야 많은 미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미 오고 있는 기술의 변화와 산업 변화 사이클 증명이 됐습니다. 젠슨 황 CEO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범용에서 가속 컴퓨팅 그리고 생성형 AI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반도체 필요하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감이죠.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묻혔는데 이 하루 전에 메타가 아주 중요한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보겠습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움직이는 모델 출시 일정. 메타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했는데요. 이름은 심리스 M4T라는 건데 언어 번역 모델입니다. 무려 최대 100개 언어로 번역하고 기록하는 게 가능하고 음성, 텍스트, 음성 왔다 갔다 호환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메타는 공개할 때마다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대단하죠? 학습 데이터까지 같이 공개를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메타 홈페이지에 가면 바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선두주자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델 기업은 구글이랑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고 있는 오픈 AI죠. 그런데 이번 모델을 보고서 시장이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다라는데 이 앞선 모델들과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자, 메타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 모델을 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원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부자거든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A100,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쓴 AI 반도체 칩 엔비디아 거죠. 요걸 보유한 기업 1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압도적인 1위가 메타입니다. 쭉 가면 4위 정도가 이 데이터 상으로는 테슬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AI 칩 한 대당 지금 얼마일까? 4월에 정리해드렸던 가격 그대로입니다. 현재 $10,000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개가 1,3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 윗단계 모델, 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H100인데 이게 4월에 정리해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20,000인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라서 현재는 $45,000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환산을 하면 한 대당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이 각각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모델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그 훈련시킬 때 얼마나 많은 걸 필요를 할까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5월 19일에 말씀드리는데 그 오픈 AI의 챗GPT 훈련에 필요한 게 A100 모델 약 10,000개 이미 사용했다. 근데 앞으로는 A100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모델들 개발을 위해서는 H100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 제재를 하면서 사실상 이 고급 라인 모델들은 중국으로 수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미 암 시장에서 더블, 정상 가격의 2배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반도체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2월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서서 이런 모델들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기업 중심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어플리케이션 쪽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여기선 승자 독식으로 어느 기업이 탈락하게 될지 모르니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프라.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데요. 금광에 달려나가는 사람들,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은 금을 캐든 말든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곡괭이나 청바지를 파는 거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엔비디아 등의 이런 반도체 인프라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오늘 또 우리나라는 네이버 하이클로바 X 공개 일정도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테마는 그 일정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HBM과 관련해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 후공정 생태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다 나와 있고요. 거의 대부분 엔비디아와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추려진 표인데, 이쪽에 이제 몇몇 기업들, 조금 연관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HBM 쪽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체크해 볼 만한 부분은 금통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만장일치 동결이 될 거라고 해서 이 이슈보다는 아마 테마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더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1시에 개시이긴 한데 워낙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성 움직임으로 굉장히 빠르게 요즘 돌고 있기 때문에 세론으로 작용하는지 보셔야겠고요. 중국 정부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첫 오늘 단체 관광 개개 방한 일정 있습니다. 시큐레터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요.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상승한 테마는 양자모와 원격진료, 엔비디아 관련 테마 2개 정도. 저거는 사실 그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움직였고,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 증권 신고서 제출을 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죠. 한 10월 정도에 코스피 상장 추진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에 영향을 주는지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장비 쪽은 뭐 국책과제 선정 이슈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던 종목 선별적인 강세 있습니다. 하락 테마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맥신 그리고 오버행 추가 상장 이슈 있는 기업들 따로 이게 기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하나오션은 예상했던 대로 유상증자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유상증자 공시가 꽤 이제 크게 나왔습니다. 오버행으로 물량 부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외거래에서 주인공 하나만 딱 꼽자면 삼천당 제약입니다.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황반병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 이슈인데 캐나다 판권 계약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1,500만 달러이고 이 파트너사 여기에 이제 같이 계약을 했던 파트너사가 캐나다 제네릭으로는 1위 기업입니다. 꽤 괜찮은 내용이고요. 체크 포인트입니다. 지금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번에 계약의 의미 보시면 그동안 시장에서 이거 정말 되는가 마는가 말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신뢰의 회복으로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캐나다 뚫었으니 미국이나 유럽 등의 다른 국가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이제 같이 나오면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훨씬 더 크겠죠. 아일리아는 글로벌 판매량 약 5위 블록버스터 약품이고요. 이번에 특허 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런 뭐 바이오 시밀러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원 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는 게 꽤 많이 지금 대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공격적인 가격 할인율, 바이오 시밀러의 정말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의 증가. 그래서 사실은 성장률 초기 몇 년 전보다는 이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잘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약물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업별로 대응 전략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바이오의 체크 포인트로 보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의 호실적 발표가 계속 주목이 되는 모양새고요. 계속 신고가 영역입니다. 마운자로 릴리 거죠. 비만 신약 승인이 올해 안에 이제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GLP-1 계열이죠. 확장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당뇨에서 비만 치료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이런 확장 트렌드도 시장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10월에는 유럽 당뇨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린 종목도 보시면 음식료는 개별 이슈니까요. 수출 데이터하고 방어주 성격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보면 바이오나 의료기기 쪽 여전히 많은 모습입니다. 하나의 삼각편대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까지 여전히 시장에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당점사였습니다.